백스컴. 수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정말 많이 덥죠? 전 그나마 집에서 주차장, 또 회사 주차장에서 또 회사 그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잠깐 외부에 나갈 일 있으면 와, 날씨가 정말 많이 덥네요. 습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컴퓨터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진짜 집에 가서 컴퓨터 켜고 게임 하려고 하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정말 빤스까지 젖으면서 게임을 했었는데 드디어 올해는 창문형 에어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것을 장착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에어컨보다는 확실히 소음이 크기는 한데 그래도 시원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즘 아주 쾌적하게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 컴퓨터 사용하시면서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창문형 에어컨 한번 검색해보세요. 완전 세상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이 끝판왕 시스템 한 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AMD 5950X랑 RTX 3090 중에서도 끝판왕인 갤럭시 호프가 장착된 시스템입니다. 이 본체 한 대가 뭐 중고차 한 대 값 아니면 경차 새 거 뽑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저도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수많은 고가의 제품들을 써봤지만 이렇게까지는 못 맞춰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제작하고 테스트하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스템 영상부터 보여드리고요. 부품 소개도 시작해볼게요. 화이트랑 블랙 그리고 RGB가 조합이 된 시스템이고요. 주문하신 고객님께서 3080을 할지 3080 Ti를 할지 또 3090을 할지 고민을 좀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왕 시원하게 지르는 거 나중에 후회가 안 넘도록 끝판왕으로 가신다고 현존 최상의 라인업 제품들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픽 카드는 최상급인 3090 중에서 거기에서도 최상급인 갤럭시 3090 호프 리미티드 에디션이 장착이 됐네요. 다른 부품들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하나씩 체크해보고 게임 테스트도 간단하게 해볼게요. CPU는 AMD의 끝판왕이죠. 라이젠 9 5950X가 장착이 됐습니다. 16코어 32스레드라는 어마어마한 코어 수를 갖고 있는 제품인데 단순히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정말 아깝죠. 이렇게까지 고가의 CPU는 필요가 없고 작업용, 영상 편집이나 미디 작업, 원컴 방송 다양한 작업용으로 쓰시고 또 게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메인보드도 CPU에 걸맞는 제품이 장착이 됐습니다. ASUS 크로스에어 8 다크 히어로입니다. 요즘 다키라고 부르죠. 14 플러스 2페이지의 고성능 전원부를 갖추고 있는 제품이고 현재 출시된 X570 보드 중에선 최상급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는 이 정도 금액대에선 기본적인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딱히 특출난 건 아니라 보고요. 2.5기가 인텔 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 후면부에는 클리어 시머스 버튼이 있어서 이 정도 보드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버클럭이라든지 다양한 세팅을 많이 해보실 텐데 그런 세팅을 하다가 꼬이거나 부팅이 안 될 때 클리어 시머스 버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초기화가 되니까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USB 포트는 후면에만 12개로 아주 넉넉하고요. 예전에 X570 보드가 처음에 출시가 되고 한동안 외면을 받았던 이유가 칩셋부의 발열이 높아서 쿨링팬이 장착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쿨링팬이 아이들 시에는 정말 조용한데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올라서 팬이 돌기 시작하면 굉장히 거슬리는 소음이 들리거든요. 이 다크 히어로 같은 경우는 그 쿨링팬을 없애고 패시브 쿨링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소음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신경 안 쓰는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한번 귀에 딱 꽂혀버리면 되게 거슬리거든요.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점은 당연히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죠. 이제는 좀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인텔 시스템에만 이런 고가의 좀 고스펙 메인보드들이 많이 있었고 AMD 보드들이 좀 약간 비실비실했거든요. 근데 라이젠 시리즈가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나니까 AMD 쪽에도 이런 고성능의 좀 짱짱한 메인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서 인텔과 AMD 두 가지 브랜드의 CPU 대결도 볼만한데 메인보드 라인업도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해지네요. 메모리는 G스킬 트라이던트 G RGB 모델을 장착을
장착을 해줬고요. 3200클럭의 CL16 값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 16기가 4개를 장착을 해서 64기가로 보시는 것처럼 풀뱅크로 세팅을 했습니다. 64기가면 뭐 게임이든 작업이든 뭐 뭘 하시든 컴퓨터 사용하시는 동안 메모리 리소스 부족으로 뭐가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G스킬램은 저희가 오랫동안 써보고는 있는데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LED보다 좀 더 예쁜, LED가 좀 더 예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64기가는 현 시점에서 조금 과할 수도 있으니까요. 게임용으로만 쓰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있게 32기가 정도로만 맞춰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SSD는 삼성 980 프로 1TB 모델이 사용이 됐습니다. PCI 익스프레스 4.0 SSD라서 최대 읽기 속도가 7000메가에 최대 쓰기 속도는 5000메가로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추고 있거든요. 예전에 SATA 방식에서 NVMe로 넘어갔을 때 저희가 게임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게임은 조금 차이가 나고 어떤 게임은 차이가 아예 안 나고 그래서 별 차이가 안 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젠4 SSD들 같은 경우는 스펙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체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다수의 이미지 파일들이나 뭐 소스들 저장해 놓고 자주 불러오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은 체감이 될 것 같고요. 계속 읽고 쓰기를 반복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체감이 될 겁니다. 그래픽카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RTX 3090 홀 오브 프레임, 호프라고 부르죠? 네,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메모리 24기가고요. 엄청난 전원부를 탑재한 제품으로 보통 진짜 세계대회에 나가는 오버클럭커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집에서 쓰셔도 오버클럭의 재미를 느낀 분들이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이고 또 오버클럭을 안 한다곤 해도 이 호프만의 화이트 디자인에 꽂혀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3090 호프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픽카드 하나의 금액이 3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 저 역시 요번에 작업을 하면서 처음 만져봤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 4.3인치 LCD 패널이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 패널은 탈착이 가능하고요. 이 LCD 창을 통해서 시스템 정보를 띄워놓거나 뭐 이미지 같은 것들 원하시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크라운, 왕관이죠. 이쪽 LED는 당연히 색살 조절이 가능해요. 지금처럼 LCD 패널을 좀 강조하고 싶으면 그래픽카드를 정방향으로 장착을 해줄 수도 좋고 뭐 LCD 패널은 떼어내고 라이저 킷으로 세워서 장착을 해도 꽤 예쁠 것 같고요. 이 3090 호프쯤 되면 솔직히 가성비라는 말은 진짜로 뭐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제품, 최고로 좋은 거 이런 걸 원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금액대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뭐 3070 Ti나 3080, 3080 Ti 다양한 화이트 그래픽 카드라든지 다른 그래픽 카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등급만 낮추셔도 금액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뚝뚝 떨어지니까요. 예상 고려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제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는 옆에 보이는 안텍 토크 화이트가 장착이 됐습니다. 토크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금액대도 있고 뭐 한번 세팅을 하면은 나머지 부품들도 좀 고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팔리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비슷한 디자인의 저렴한 제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죠. 뭐 어떤 제품들은 뭐 6만원, 7만원 이런 금액대에도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런 제품들 조립할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되려 이런 좀 고가의 토크 이런 제품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확실한 케이스고요. 이 정도 시스템을 구입하셨다면 뭐 당연하겠지만 책상 아래에 두시는 건 너무 아깝고 이렇게 책상 위에 딱 두시면 게임하거나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 딱 켤 때 그 느낌 하나만큼은 제일 좋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여유있게 장착을 해줬습니다. 시소닉 프라임 골드 GX 1300 모델이고요. 1300W 80 플러스 골드 인증 제품입니다. 이 제품 AS 기간이 12년이거든요. 무상 AS 보증을 12년 동안 해주니까요. 지금 구입하시면 약 2033년까지죠. 2033년까지면 와, 뭐 감이 안 오죠? 얼마나 오랜 기간일지는. 이 PC를 구입하고 그 안에 컴퓨터를 몇 대를 바꿀 동안 파워 서플라이는 안 바꾸고 계속 쓰셔도 되니까요. 이런 하이엔드급 스펙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파워만큼 좀 좋은 거 한번 지르셔서 길게 쓰시는 것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1300W 정도라고 하면 지포스 4000 시리즈가 혹시라도 전기를 더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300W면 하이엔드급 그래픽카드 충분히 커버 가능할 거예요. CPU 쿨러는 오랜만에 보는 제품이네요. NVXT 크라켄 Z73입니다. 펜 쪽에 LED가 없기는 하나 이 워터블럭 쪽에 디스플레이가 워낙 예쁘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에 꽂힌 분들이 구입하시는 제품이거든요. 보통 하이엔드급 뭐 고성능 CPU 수냉 쿨러를 생각을 하시면 크라켄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크라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X 시리즈를 선택을 하시고 Z 시리즈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돼서 가격대가 좀 고가이거든요. 이 크라켄 역시 호프랑 마찬가지 성격으로 좀 꽂혀서
저걸 내가 사야겠다 해서 가격 상관 안 하고 구입하실 때 그래도 장바구니에 넣을 만한 제품이고 금액만 놓고 보면 좀 많이 부담스러운 쿨러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높은 만큼 뭐 그냥 단순히 예쁘기만 한 건 아니고요. 쿨링 성능이라든지 뭐 소음 그런 것들도 역시 최상급 제품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전면부에 리안이 보라 디지털 펜 3개를 장착을 해서 좀 더 예쁘고 깔끔하게 제작을 했고요. 여기에 옆에 보이는 케이블들이죠. 리안이 스트리머 플러스 24핀하고 트리플 8핀 케이블. 발음이 힘드네요. 이렇게 장착을 해줘서 좀 더 예쁘고 깔끔하게 제작을 마쳤습니다. 장착된 부품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고가의 제품들이라서 뭐 여기서 한 등급 낮춘다고 뭐 저가 제품이 되진 않거든요. 몇 등급을 낮춰야지 좀 저렴해지는데 한 등급씩만 낮춰도 몇백만 원은 저렴해질 것 같아요. 그만큼 고가의 구성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예산하고 성능 고려하셔서 맞추시면 금액대는 좀 큰 차이가 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부품 소개는 모두 맞춰봤고요. 이제 게임 테스트 간단하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총 3가지 준비했거든요. 보더랜드 3랑 레인보우 6 시즈 그리고 호라이즌 제로 던입니다. 모두 QH 해상도로만 테스트를 해봤고요. 모두 풀옵션입니다. 보더랜드 3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벤치시 프레임은 평균 127에 하위 1%는 104프레임 정도가 나와줬거든요. 저도 보더랜드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게임을 해보진 않았어요. 저희 게임 테스트하는 임과장이 이거 해볼까요? 라고 해서 그래 해봐라 라고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프레임을 보니까 와, 이 게임 요구 스펙이 엄청난가 보네요. 프레임이 이 사양에서도 평균 127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꽤 고스펙을 요구하는 게임이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상당하네요. 그럼 이번엔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레인보우 6 시즈 레식이죠. 레식 영상 보여드릴게요. 뭐 레식 프레임은 뭐 하늘을 뚫고 올라가죠. 평균 425프레임에 하위 1%는 277프레임 정도가 나와줬거든요. 이 정도 스펙이면 뭐 레식은 당연히 잘 돌아가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봤고요. 아무튼 괴랄한 숫자를 보여주네요. 이번에 3가지 게임 중 그나마 최신이죠. 이걸 최신이라고 할 수가 있나? 아무튼 호라이즌 제로 던 영상입니다. 호제더는 평균 135프레임에 하위 1%는 90프레임 정도를 보여줘서 뭐 144 모니터로 게임하셔도 풀없이 문제없이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호라이즌 제로던은 제가 콘솔로 정말 재밌게 했던 게임인데 PC판 나오고 나서 와, 더 좋은 그래픽으로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사놨거든요. 근데 설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손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후속작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후속작 역시 콘솔로 나올 거라서 아마 PC로 이식이 되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배틀필드 시리즈가 나와서 좀 배그 같은 거 테스트 좀 안 하고 고사양 FPS 게임들 테스트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몇 달 안 남았네요. 그쵸? 몇 달만 참으면 드디어 배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들 테스트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네요. 소개해드린 시스템은 저희 백스컴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사양이라든지 뭐 변경 원하시는 거 궁금하신 것들은 상단에 떠있는 카톡이나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마스크 끼고 고생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95% 수컷들 위한 방송 백스컴 박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